한국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뻔한 환경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생태복원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이 거대한 쇼는 수십억 달러의 국제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생태학자 타카하시 에미조차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홍보 영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맑은 물에 물고기가 헤엄친다는 것, 백로가 사냥한다는 것, 황조롱이가 급강하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직접 현장에 도착한 그녀가 목격한 것은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중국계 일본인 전문가 리 켄지는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한국의 거짓말을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연 그들이 본 것은 정말로 자연이 스스로 돌아온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더욱 교묘한 속임수였을까요? 10년 전 일본에서 참담하게 실패한 생태복원 프로젝트의 상처를 안고 서울에 도착한 한 여성 과학자의 눈을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편견과 의심,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게 된 생명의 진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또다시 그 자료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스미다가와 생태복원 프로젝트. 제가 수석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그 실패작 말이죠. 도쿄 국립환경연구소 연구실은 깊은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 전체가 고요했죠. 형광등 불빛만이 제 책상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스미다가와 생태복원 사업 최종 실패 보고서라는 제목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기밀 도장이 선명했죠. 제 손가락이 그 문서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5년간 투입된 천문학적 예산.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오염된 강바닥과 떠오른 물고기 사체들 뿐이었죠. 제가 설계한 생태복원 모델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언론의 비난, 정부의 질책, 그리고 제 학자로서의 신념까지 산산조각 났던 기억들. 그때 컴퓨터 화면에서 자동 재생되던 영상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누군가 제 책상에 슬쩍 놓고 간 USB의 내용물이었어요. 서울 청계천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수중 드론이 잡아낸 영상에는 은빛 물고기 떼가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이었죠. 카메라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갈대숲 사이로 우아하게 걸어가는 하얀 새가 보였어요. 긴 목을 천천히 구부리며 물속을 들여다보는 모습.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면이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이어서 물가 근처 풀숲에서 털복숭이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새끼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미가 주변을 경계하며 새끼들을 보호하는 본능적 행동. 야생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면이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 쇼야. 완전히 연출된 거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동물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출이라면 이렇게까지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미 선생님, 아직도 계셨네요. 돌아보니 리 켄지가 서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환경리스크센터에서 일하는 그는 제 대학 후배이기도 했죠. 중국계 일본인인 그는 항상 동아시아 환경정책에 날카로운 견해를 내놓곤 했어요. 특히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켄지군, 이 영상 봤어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듯 답했죠. 한국은 이런 홍보 영상 만들기 정말 잘하니까요. 예산도 많고 기술도 좋고. 켄지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보세요, 이 각도. 이 조명. 완벽하게 계산된 촬영이에요.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깝네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생물들의 움직임에서 인위적인 느낌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물고기들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켄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설마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에미 선생님다운 판단이 아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다가와 사건으로 이미 충분히 상처받지 않았나요? 또다시 실망하고 싶으세요?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심스럽게 여겼던 그 영상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수중 드론이 잡아낸 물고기들의 모습. 그 선명함과 생동감이 제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켄지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홍보에 쓰는지 아세요? 이런 영상 하나 만드는데 수억 원도 거뜬히 투입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 조용히 서 있는 모습. 그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장면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미다가와에서의 실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복원 3년 차에 발견된 대량 어류 폐사, 수질 악화, 생태계 교란. 모든 것이 제 계산과 정반대로 흘러갔었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캑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라면 뭐예요? 제가 잠시 침묵했어요.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거든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던 생태학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테니까요. 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서울에 갈 것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 갈대숲에서 평화롭게 걸어가는 새들.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의 모습.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책상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진실을 찾아보자. 10년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실패의 그림자.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답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나오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예상보다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10년 전 도쿄에서 느꼈던 서울의 이미지와는 달랐어요. 하늘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굽이치는 강줄기가 보였습니다. 한강이었죠. 강물이 생각보다 맑아 보였어요. 약속 장소인 시청역에서 제게 손을 흔드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타카하시 선생님이시죠? 수지윤입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따뜻하면서도 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시 생태보건 총괄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죠. 제가 상상했던 차가운 기술자나 관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행은 편하셨어요? 수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례적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네, 덕분에요. 청계천으로 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수지가 제 급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금 걸어야 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우리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을지로 3가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지가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청계천은 총 5.84km 구간이에요. 오늘은 하류 쪽 생태 구간을 주로 보실 거예요. 지하에서 올라온 순간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넓고 자연스러운 물줄기였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고속도로였어요. 수지가 설명했습니다. 복개되어 있던 하천을 다시 열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일에도 5만 명, 주말에는 10만 명이 넘어요. 지금은 8년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이 들렸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듣는 물소리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걷는 동안 수지가 복원 과정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교통체증이 심해질 거라고, 돈 낭비라고.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공간 중 하나가 됐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매일 산책 나오시죠. 걷다 보니 도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줄어들고 나무들이 늘어났어요. 공기도 더 상쾌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생태 구간이에요. 수지가 안내했습니다. 버들습지라고 부르는 곳이죠. 갑자기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은빛 비늘이 오후 햇빛에 반짝이며 스르륵 지나갔습니다. 저건 제가 숨을 멈춘 채 물었습니다. 쉬리예요. 수지가 조용히 대답했죠. 3년 전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마리 안 됐는데 지금은 꽤 많아졌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쉬리는 수질 2급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어종이에요.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지표 생물 중 하나입니다. 도심 하천에서 쉬리를 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쉬리가 맞나요?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 번 어류학자들이 확인했어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도 정식으로 조사했거든요. 저는 무릎을 꿇고 물가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물이 정말 맑았어요. 바닥의 자갈과 수초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쿄의 어떤 하천보다도 투명했죠. 그때 또 다른 물고기가 지나갔습니다. 쉬리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였어요. 몸이 가늘고 날렵해 보였습니다. 버들치 같았어요. 이어서 좀 더 큰 물고기도 보였습니다. 등지느러미가 선명한 회색빛이었어요. 피라미 같아 보였습니다.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현재 확인된 어종만 15종이에요. 모두 토종 물고기들이죠. 저는 손을 물에 살짝 담가봤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스미다가와의 끈적하고 탁한 감촉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수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물고기가 돌아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실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정기 점검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해요. 7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관료적 시스템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정말로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새들이 날아올까 하는. 그런데 실제로 생명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지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수지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기술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문제였던 거죠. 사람들이 없던 사이에 조용히 돌아왔어요. 수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갔어요. 수질 지표, 생태계 복원 이론, 어류 서식 조건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제 모든 이론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자 주변 풍경이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석양빛이 물면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 위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어요. 뭔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더 큰 물고기였어요. 아마도 잉어 종류인 것 같았습니다. 저것도 토종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붕어예요. 얼마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물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스미다가와에서 꿈꿨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맑은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태계. 내일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품어온 회의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본 그 맑은 물과 생명들.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지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수질연구원에서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 데이터였어요. 표지에는 청계천 수질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의 데이터예요. 수지가 설명하며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pH 7.2, 용존산소 8.5 ppm,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1.8 ppm, 총질소 2.1 ppm. 제가 중요 지표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거의 완벽한 수질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켄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에미, 그 데이터 절대 믿으면 안 돼. 한국은 데이터 조작으로 유명하잖아. 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특히 정부 기관 자료는 더더욱 신뢰할 수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의 표정에서 약간의 당황함이 보였어요. 아마 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대충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독립적인 제3기관의 검증 자료는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일본 국제환경재단에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예요.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 놀랍게도 서울시 데이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완벽한 수치였거든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수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장비로 직접 측정해 보겠어요.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우리는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생태환경국의 정지훈 과장이 함께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정지훈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떤 생태계는 숫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직접 보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일본에서 가져온 간이 수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측정기로 정확도가 매우 높은 장비였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물가에 무릎을 꿇고 측정기를 물에 담갔습니다. 기계 화면에 숫자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pH, 용존산소량, 탁도, 전기전도도. 몇 분 후 모든 측정이 끝났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 자료와 거의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지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뭐가 이상하신가요? 너무 완벽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수질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때 물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봤던 쉬리보다 큰 물고기였어요. 몸 길이가 15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저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피라미예요.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쉬리와 함께 돌아온 토종 어류 중 하나죠. 물이 깨끗해야만 살 수 있는 어종이에요. 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물속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서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분명 연출이나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야생 상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방류한 물고기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살기 시작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물고기가 발견된 건 복원 후 3년째였어요. 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마리에 불과했는데 해마다 종류와 개체 수가 늘어났어요. 저는 놀랐어요. 자연 번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단순히 방류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체군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혼자 와보겠어요. 수지와 정지훈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혼자서요? 네,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보고 싶어서요. 사람들이 없을 때 생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고 싶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홀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이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물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이 새벽의 정막을 깨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한 물의 흐름 소리. 도시에서 듣는 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관찰용 데크에 조용히 앉아서 물 위를 바라봤어요. 수면 위로 안개가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계곡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였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두 마리의 새였습니다. 원앙이었어요. 수컷의 화려한 깃털과 암컷의 부드러운 갈색이 선명하게 대조됐습니다. 두 마리는 서로의 부리를 살짝 맞대며 수면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졌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카메라가 살짝 떨렸어요. 원앙은 일부일처제로 유명한 새입니다. 한 번 짝을 이루면 평생 함께하죠. 그들이 이곳에 정착했다는 것은 단순한 수질 개선을 넘어서는 의미였어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식지가 조성됐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먹이가 풍부하고 번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건 연출할 수 없어.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원앙 두 마리는 제가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야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관광용이나 홍보용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물고기들도 계속 지나다녔어요. 쉬리, 피라미, 버들치. 작은 생태계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더 많은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작은 새들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곤충들이 수면을 스치며 날아다녔습니다. 완벽한 생태계의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단단한 것이 살짝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전 실패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체류 3일째. 갑자기 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에미, 큰일 났어. 청계천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올 거야. 저는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질 수치에 변동이 생겼어. 특히 총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제까지 본 맑은 물과 생생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소스야. 곧 언론에 보도 자료가 배포될 거야. 그날 오후 정말로 몇몇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서울 청계천 수질 악화 우려, 생태보건 신화의 의문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일부 구간에서 수질 기준 초과 현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시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이미 논란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수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침울했어요. 선생님, 오늘 보도 보셨나요? 네, 봤어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일시적인 수치 변동은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생태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수지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시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청계천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지훈 과장과 함께 수질환경연구원의 박사 한 분도 동석했어요.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어요. 정지훈이 진지하게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상류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총질소 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원인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류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요. 이미 차단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박사가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수치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의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마치 제가 서울에 와서 조사하는 것을 의식한 것 같았어요. 한 번만 더 믿고 봐주세요. 수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숫자 말고 살아있는 생명들을 봐주세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실제로 며칠간 본 생물들은 건강해 보였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든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류 생태 구간으로 걸어갔어요. 오후 햇살이 물면에 비치며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평상시보다 물이 더 맑아 보였어요. 그때 갯벌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긴 목을 가진 하얀 새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백로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백로는 수질이 나쁘면 절대 나타나지 않는 새입니다. 오염에 매우 민감한 지표 생물이거든요. 백로는 물가에서 고요히 서서 물속을 주시했어요. 사냥 자세였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목을 물속으로 집어넣더니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렸어요. 저 백로는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제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씩 나타나더니 작년부터는 거의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백로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총 4마리였어요. 우아한 날갯짓으로 물 위를 선회하더니 차례로 물가에 착지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떼를 보다니. 이런 광경은 깊은 산골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오늘따라 많이 왔네요. 수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백로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론 보도가 어떻든 이 새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환경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어요. 백로 중 한 마리가 댁에서 불과 10m 거리에서 물고기를 사냥했습니다.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이곳이 안전하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새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수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정지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켄지군, 오늘 현장을 다시 봤는데 생태계는 정상이에요. 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직도 속고 있는 거야, 에미.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하는지 몰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로들의 모습이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거든요.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이로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물줄기 따라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을까요?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확신에 찼습니다.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들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지훈이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GIS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청계천 일대의 생태 변화 지도였어요. 이건 복원 전후 8년간의 변화 과정이에요. 정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켜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위성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2005년의 회색 콘크리트 고속도로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푸른 생태 공간까지의 변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녹지 면적이 매년 15%씩 늘어났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지가 식물 군락 변화 지도를 펼쳤어요. 이게 더 놀라워요. 갯버들, 매자기, 꽃창포. 이 식물들은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자란 거라는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씨앗이 바람이나 새들에 의해 날아와서 스스로 뿌리내린 거죠. 이제는 완전히 자연 상태로 번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인간이 기반만 만들어주니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식물들이 정착하면서 곤충들도 따라왔고, 곤충이 오니까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왔고, 물고기가 있으니까 새들이 날아온 거죠. 완벽한 생태계 순환골이었어요. 그럼 가장 늦게 온 생물은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지훈이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특별한 영상이 있어서요. 우리는 청계천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정지훈이 일주일 전에 촬영된 드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청계천 상공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때 화면 한쪽에서 빠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작지만 날렵한 새 한 마리가 급강하하고 있었어요. 저게 뭐죠? 제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황조롱이에요. 정지훈이 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황조롱이는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화면 속에서 황조롱이가 수면 가까이 급강하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먹이를 잡아채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가끔 목격되더니 최근에는 거의 매주 보여요. 황조롱이가 정착했다는 건 완전한 먹이사슬이 형성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곤충, 물고기, 작은 새들이 모두 충분히 있어야만 맹금류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직접 현장에서 황조롱이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류 구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니 정말로 나타났어요. 하늘 높이에서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예리한 눈으로 아래를 주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황조롱이가 급강하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수면 근처에서 무언가를 잡아채고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았어요. 발톱에 은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사냥할 수 있다는 건 물이 정말 맑다는 증거예요. 수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황조롱이를 바라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생태학자로서 이런 장면을 도심에서 볼 수 있다니. 황조롱이가 근처 빌딩 옥상에 앉아서 사냥한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야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가 돌아왔다. 제가 감격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미다가와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황조롱이의 사냥 장면을 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생태복원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인간은 그저 공간만 비워주는 것. 황조롱이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우아한 날갯짓으로 청계천 상공을 선회하다가 멀리 사라져갔어요. 내일은 더 특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지가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직접 보셔야 믿으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가족이 돌아왔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생명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국제생태복원 포럼 하루 전. 저는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주일간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켄지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에미, 내일 도쿄방송국 생방송 인터뷰에 나갈 거야. 서울 모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달라고 하더군. 객관적 평가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한국의 과장 광고를 바로 잡아야지. 에미도 이제 진실을 알았을 테니까.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켄지의 톤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9시. 도쿄방송국 뉴스 프로그램에 켄지가 출연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했어요. 서울의 청계천 모델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미화에 불과합니다. 켄지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단언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첫째, 수질 데이터의 신뢰성입니다. 최근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생했죠. 둘째, 생물 다양성 지표가 과장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방류한 개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답답했어요. 켄지는 현장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전문가들도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나요? 진행자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현재 도쿄대 연구팀이 조사 중인데 예비 결과만 봐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홍보 예산을 투입하는지 아세요? 켄지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수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방금 일본 뉴스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켄지의 발언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반박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포럼 시작 2시간 전.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물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새벽 풍경이었어요. 습지 데크에 홀로 서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쉬리의 은빛 비늘, 원앙의 다정한 모습, 백로들의 우아한 사냥, 황조롱이의 완벽한 급강하.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연출되거나 조작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수지가 서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수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음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수지가 제 옆에 섰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전 이게 한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생명들을 위해 공간을 비워준 것뿐이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겸손하면서도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처받지 않아요. 진실은 여기 있으니까요. 물 위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뛰어올랐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생명의 순간이었어요. 저 물고기들은 논쟁이 뭔지 모르죠. 수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깨끗한 물에서 행복하게 살 뿐이에요. 저는 수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생명의 진실은 논쟁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뭘 말씀하실 건가요? 수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말할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들의 이야기를요. 수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황조롱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개체인 것 같았어요. 황조롱이는 우리 위를 한 바퀴 돌더니 상류 쪽으로 날아갔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친구도 응원해주는 것 같네요. 수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이 섰어요. 오늘 포럼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생명들이 직접 보여준 진실.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였어요. 포럼 회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켄지의 비판이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제 편에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생명들을 대신해서 말할 차례였습니다. 서울국제생태보건 포럼. 코엑스 컨벤션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참석자들 앞에서 저는 발표자로 무대에 섰어요. 대형 스크린 뒤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켄지의 어제 방송 이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일본 전문가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타카하시 에미입니다. 마이크에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10년 전 스미다가와에서의 실패 때문에 도시 생태복원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스크린에 스미다가와의 실패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염된 강바닥과 죽은 물고기들의 모습이었어요. 객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청계천의 맑은 물과 제가 직접 촬영한 쉬리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사되며 유영하는 모습이었어요. 쉬리입니다. 수질 2급 이상에서만 서식하는 지표 어종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원앙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새벽에 제가 촬영한 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일부일처제 새의 평화로운 모습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원앙이 정착했다는 건 안전한 서식지가 조성됐다는 의미입니다. 번식과 육아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객석 앞쪽에 앉은 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백로들의 사냥 장면이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네 마리가 함께 나타나 각자의 영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로는 오염에 극도로 민감한 조류입니다. 이들이 이곳을 사냥터로 선택했다는 것은 수질이 완벽하다는 증거예요. 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해외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황조롱이의 사냥 영상이 재생됐어요. 급강하에서 정확하게 먹이를 잡아채는 장면이었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조롱이.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위 포식자가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동이 섞였어요. 이것은 완전한 먹이사슬이 복원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종합지도가 나타났어요. 드론 영상, 수질 데이터, 그리고 쉬리, 원앙,
백로, 황조롱이의 분포가 겹쳐진 복원 지도였습니다. 서울은 생명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주어 말했어요.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위해 인간은 단지 공간을 비워주었을 뿐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이죠. 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니 다시 앉았어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생명의 회복, 자연의 복원력,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황조롱이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심 빌딩들을 배경으로 한 자유로운 비행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본 진실입니다.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기술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렸어요. 그러다 객석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전체 객석이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수지가 객석 뒤편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지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여러 질문들이 나왔지만 켄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타카하시 박사님, 일본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독일 전문가가 물었어요. 네, 꼭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자연의 복원력은 국경을 넘어서는 진리니까요. 포럼이 끝나고 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협력 제안과 격려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켄지만 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요. 그날 저녁 수지와 정지훈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청계천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생명들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의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평화롭게 잠들고 있겠죠. 오늘 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의 진실을 전하는 증인이요. 포럼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귀국 전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동행이 있었어요. 서울 생태학습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의 현장 수업이 있다고 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한지은 해설사가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요? 한지은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쉬리요. 붕어요. 피라미요.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했어요. 정확한 이름들을 알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들이 언제부터 여기서 살기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예전에는 물고기가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청계천은 당연한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하류 습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물고기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을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작고 둥근 머리가 물 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귀여운 수염이 물을 톡톡 튕기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보니 정말 그것이었습니다. 새끼 수달이었어요. 물속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털이 아직 부드럽고 어린 모습이었어요. 우와! 수달이다!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한지은 해설사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 정말이네요. 수달이 나타났어요. 그때 물 뒤쪽에서 어미 수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수면 위에서 장난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로 몸을 부비고 물 위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처음 보는 거예요. 한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달이 이곳에 나타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는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달은 수질이 극도로 깨끗해야만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그것도 번식까지 하고 있다는 건 수달 가족이 물가 풀숲으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수달이 여기 사는 거예요?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마도 이제 가족이 될 것 같아.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기 수달까지 있는 걸 보니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곳인 것 같아.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수달이 사라진 곳을 계속 바라봤어요. 정지훈이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8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수달 가족이 나타났던 곳을 오래 바라봤어요. 수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놀라우시죠? 저희도 몰랐어요. 생명의 연속성이 시작된 거네요. 제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번식하고 가족을 이루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수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인간은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생명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수지와 정지훈이 배웅해줬어요. 일본에서도 꼭 성공하세요. 수지가 격려해줬어요. 서울 모델을 참고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어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한강으로 흘러드는 청계천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물줄기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이제 알고 있었어요. 도쿄 연구실로 돌아온 첫날. 수지로부터 사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황조롱이가 청계천 상공을 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사냥했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저는 그 사진을 책상에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전의 실패는 이제 과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본 생명들의 귀환이 새로운 희망을 주었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꺼냈어요. 도쿄 스미다가와 재생계획 2.0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기술과 예산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서울이 보여준 그 길로. 창밖으로 스미다가와가 보였어요. 아직은 탁하고 생명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저 강에도 쉬리가 돌아오고 백로가 날아들고 황조롱이가 사냥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달 가족을 보며 신기해하는 그런 날이. 강은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생명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간이 조금만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서울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